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한글이라는 문자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글이라는 문자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죠.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음성 언어도 중요하지만 문자 언어도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문자나 기호는 우리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기호로 둘러싸인 채 이루어지죠.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성격의 기호들을 만나고 그 기호를 해석하고 그 기호를 이용해 의사소통합니다. 기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문자 언어입니다. 그러면 문자 언어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고 한글은 그중 어떤 종류에 해당하며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를 오늘 이야기해 보죠. 음성 언어를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양상은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세계에서 사용하는 문자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문자로 표현되는 것이 소리냐, 의미냐에 따라서 문자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유형의 문자가 분명하게 나뉘는 것은 아니고 한 문자가 여러 가지 유형의 특성을 조금씩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각 문자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먼저 의미를 표기하는 의미 문자의 특성에 대해서 봅시다.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문자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자입니다. 한자의 95%는 뜻과 소리의 조합인 문자로 이루어집니다. 즉, 뜻과 소리로 이루어진 뜻, 소리 결합체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강을 뜻하는 한자, 이 강은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과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이 결합하여 하나의 문자를 이룹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문자에는 문자만으로 의미까지 연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소리를 표기하는 문자를 살펴볼까요? 이 유형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문자로 표기되는 단위가 음절 단위인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문자로 표기되는 단위가 음소 단위인 경우입니다. 전자는 음절 문자라고 하고 후자는 음소 문자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음절 문자부터 살펴볼까요? 음절 문자는 화자가 인식하는 소리 단위 중에서 음절 단위에 대응되는 형태로 문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음절이란 하나의 음을 이루는 발음의 단위로 모음과 자음이 어울린 한 덩어리의 소리를 말합니다. 음절 문자의 대표적인 예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가나 문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어에서 이렇게 적힌 글자는 마라는 소리를 나타냅니다. 하나의 문자가 와 아의 소리가 합쳐진 음절 단위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와 아 소리가 합쳐진 단위를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고 하나의 문자로 표기합니다. 이번에는 음소 문자를 살펴볼까요? 음소 문자는 음소와 문자 사이에 1:1 대응 관계가 성립하는 글자를 말합니다. 음소란 더 이상 작게 나눌 수 없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말합니다. 보통 자음과 모음이 음소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모음이나 또는 자음과 모음이 모여 하나의 음절을 이루게 되죠. 영어의 알파벳이나 한글이 대표적인 음소 문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한글은 바로 음소 단위로 표기할 수 있는 문자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 말이라는 소리는 각각의 음소마다 문자를 대응시켜 미음, 아, 리을로 표기합니다. 음절 단위로 모아 적으면 말의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각 음소마다 대응하는 문자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와 같이 한글은 각 음소마다 문자가 대응하는 음소 문자에 해당합니다.
말을 할 때 소리나는 것을 음소 단위로 분석하여 각 음소마다 문자로 대응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문자의 유형들을 살펴보고 그중 한글이 음소를 소리나는 대로 적을 수 있는 문자에 해당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문자도 위에서 살펴본 문자의 유형 중 하나에 속할 것입니다. 한글이 음소 문자에 속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듯이 여러분이 사용하는 문자도 어느 문자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용하는 문자가 전 세계의 문자들과 어떻게 다른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